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물개박수 물개박수. 옆에 새로운 인물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역전의 용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아까 물개박수 치신 분, 스픽스의 권대희 미디어 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 우리 변희재 대표가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고요. 아, 우리 권대희 본부장님. 네. 여기 스픽스 안에서만 뵙다가 네. 우리 방송 처음이잖아요. 우리 김 여사님이 오시고는 역전용사 첫 출연이지만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는 가끔 네, 여기저기 대타 좀 프로그램에서 쪘습니다. 활약하시는 건 제가 많이 봤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름이 대희여서 네. 제가 우리 그 후배 김대희하고 아시죠? 예, 김대희하고 그 엮여 있는 그 유행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행어요? 네. 어떤 유행어일까요? 아, 우리 대희하고. 우리 데이. 우리 데이면 뭘까? 네. 저희 집에서 맨날 우리 데이로 불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개그 콘서트 할 때 네. 우리 김대희 씨한테 대희 널 사랑한대 이게 유행어였었는데 그거였구나. 그걸 모르죠. 네. 우리 김대희 씨는 이미 뭐 꼰대희 씨가 됐고 네. 이제 우리 권대희 본부장께 저랑 그 동갑이고 예전에 그래요? 그 K본부에서 그 아침 방송도 같이 한 적이 같이 했었어요? 있어가지고 네. 생생정보통 뭐 내레이션도 같이 녹음하고 오, 뭐 이러면서 그러셨구나. 인연이 있어서 저희 동네도 같이 살기도 해서 네, 굉장히 친근합니다. 어떻게든 갖다 붙이는구나. 네, 뭐 어떻게든 묻어가려고 그래, 그러는데 그래. 요즘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 어디 있는지. 네. 제가 그래서 이쪽에도 유행어 한 방 날리려고 예. 권대희나 김대희나 뭐 네, 대희 아유. 널 사랑한대. 아유, 우리 변희 대표님 사랑한대. 변희재 대표도 오셨어요. 네. 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의 운영위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맞습니다. 하루 종일 운영이 했었는데 저는 이건 뭐 오전부터 이거 놓칠까봐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를 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신데 뭐 이거는 뭐 막말의 고성의 돗대기 시장도 이런 돗대기 시장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야지만 되는. 네. 네? 뭐 입을 닫아라 열어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네. 오늘 민주당 운영위원들이 좀 게을렀다. 준비를 철저히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뭐 800에 뭐 7070 네. 그 번호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모른다 내지는 국가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뻔했죠. 네. 그리고 정진석 실장이 몇 선입니까? 얼마나 유들유들하게 사실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 어쩌고 이런 막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모른다,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조근조근 씹어주는 게 가장 필요해요. 예컨대 뭐 800번으로 시작하는 거 누구누구 이거 누구 번호냐? 그러면 정 실장도 우리 번호는 아닌데요, 누구는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기 뻔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오늘 사실 나왔던 핵심 중에 하나는 강의구 이 문고리라고 불리는 강의구 씨가 실질적으로 임기훈 비서관하고 같이 그 통화 주고받은 7월 31일자 6번의 통화, 네, 또 네. 8월 2일에 그 통화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운영위원이었다 그러면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외압을 어떻게 행사했느냐, 대통령실이 왜 이랬냐 이거를 밝히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그 중요한 인물들의 전화 라인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표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7월 31일 날 몇 시부터 어떤 누구랑 누구가 대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9시 51분에 다시 또 통화가 시작되면서부터 갑자기 상황이 변했고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죄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때 통화한 사람들은 누구고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그 번호가 누구냐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꼭 막아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했다는 거. 두 번째,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에 썼다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왜곡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방면으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올 말이 사실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럴 때는 김진표 전 의장을
다시 취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김진표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반하는 내용을 말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게 되면 이동훈 비서실장이 말한 거에 따르면 수석이 말한 거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 대통령실에서는 거짓말의 표현은 아니지만 왜곡이란 말만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김진표 전 의장이 책으로까지 그런 걸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신 분명히 이렇게 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기 뻔한데 여기서 왜곡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왜곡이 아닌지,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 기사들은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 대통령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온 대화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태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춰봤을 때 어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대적인 증거로 되짚어주는 게 사실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뭐가 왜곡이라는 말입니까? 뭐 이거밖에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에 운영위에는 뭐 민주당이 완패다. 좀 실망하셨다. 너무 미성숙하다, 미숙하다. 미숙했다. 네. 예, 우리 근데 아니 저 네. 예. 변희재 대표님. 변희재 대표님. 네. 예. 오늘은 또 왜 늦었어요? 또 저기야? 아니 트래픽? 이 시간대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잡을 데가 없는데 이게 내비하고 다리가 가니까 그거만 편집해서 나 특집에 내보내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아니 이게 뭐 예정된 거 아닌가 그런 게 이 국회 운영위가 원래는 이 대통령실 예전에 청와대 관련된 했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수많은 의혹을 생산하고 비밀을 감추고 거짓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막 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추구하는 막 그런 식의 국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한계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못 가져가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운영위의 여당 의원들은 한마디로 운영위 진행을 방해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뭐 정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뭐 어떤 방법이 없는 한은 아마 계속 이런 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시작하면서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다 했는데 그거 딱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예 뭐 국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운영위 시청을 못하도록 막아보자 그냥 들리게 만들어서 뭐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거? 건대희 본부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처럼 생각을 좀 같이 하는데 지난번 법사위 때랑은 확실히 다르다. 운영위에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지난 법사위 때는 좀 속은 시원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역시나 그 뭐 국회에서 늘 펼쳐지는 모습들, 막말 고성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어졌고 역시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원칙론적인 얘기 그리고 경로설 들은 바 없다 모두 다 한패처럼 똑같이 말을 짠 것처럼 똑같이 하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국민들 야, 앞으로 이 특검 정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야권 야당에 대한 어떤 좀 걱정 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여러 요직을 이제 거쳐서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운영에서 하신 얘기들 답변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부부께는 가셔서 칭찬 받으실지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점수를 좀 잃으신 거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우리 나누고 싶은 거는 제복 입은 군인 장관을 겁박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겁박했다는 거예요? 누가 겁박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힘으로 지금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억압하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헌법과 이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협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들에게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무엇이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무슨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겁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실장이 오늘 한 말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 거부권을 600 몇 번이나 행사했다. 우리 대통령이 위헌적인 상황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야가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한쪽만 지금 자기 주장 내세우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 관련된 얘기는 맥락을 벗어나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 네. 대통령이 물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 개인의 그런 비리나 개인 친인척 비리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 기간하고 관련돼 가지고 12년 동안이나 재임을 했어요. 우리 대통령처럼 2년 안에 이렇게 많이 특히 자기 식구들과 관련된 혹은 문제가 발생할 것만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노골적으로 행사한 역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쪽 국회 운영위원들이 따박따박 반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따박따박 반박 하나도 안 했죠. 네. 또 아까 뭐 제복을 입은 사람을 겁박하는 거다? 그럼 제복 입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왜 거짓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이종섭 전 장관 얘기만 하더라도요. 이종섭 전 장관이 지금 말이 틀려진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대통령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경로했냐 안 했냐 가지고 처음엔 안 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경로했다. 뭐 그때 제대로 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격려했다. 격려했다는 사실은 또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할지를 보고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도 없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특검 그 추천인 것만 가지고 하니까 위헌적이다 주장이잖아요. 네. 아니 지금 현재 이 지금 문제 자체가 대통령의 외압이나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그럼 추천해서 대통령 보고 임명하라고 합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특검을 어떻게 했어요? 박영수 특검이 그때 당시에 추천된 것은 이 야당 쪽에서 추천해가지고 올라간 것이지 여당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원래 특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검의 본질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모순적이고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박하는 것도 없었고 좀 하나도 맞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실력이 없다. 운영위원들이 게으르고 실력도 없고 예상을 너무 못한다. 근데 앞으로 운영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니오시다 내지는 국가 기밀입니다라만 밀고 나갈 텐데 앞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이렇게 법사위든 뭐 운영이든.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질의하고 했을 때 이렇게 비판한 걸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오늘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아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운영위는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되게 네. 답답하게 보신 거예요. 예, 지난 예. 법사위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 그럼요.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네. 아니 그 제복 입은 군인들이 그러면 와서 위증을 한 것 같은 장관과 그 밑에 선서도 있는- 안 하고 예, 직원 예. 선서도 안 하고 그런 네.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수사를 했던 수사단장 박정훈 수사단장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어서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이 1년이 다 되도록 벽만 보고 앉아가지고 군인의 역할을 못하고 제복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이 정상적인 운영위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법사위 때처럼 뭐 퇴장도 시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만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정보를 얻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어찌 보면은 한바탕 전쟁이기 때문에 운영이 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는 똑같이 이건 정상적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서 정보를 아닌 건 불가능할 거고 무조건 거짓말할 거니까. 그럼 최소한은 페널티를 주든 무슨 뭘 하든 해서 좀 국민들이 속이라도 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제 진짜 뭐 저는 운영을 오늘 안 봤는데 왜냐면 이게 못 보셨구나. 뻔해서 뭐 이렇게 뻔해가지고 그런데 이러면 이제 이 전략이 국민들이 속 터져서 운영을 안 보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뻔해도 보셔야죠. 저도 지금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해가지고요. 저는 딴 거를 하는 게, 예, 딴 거를, 제 방송도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예, 아예 그냥 마음이 떠났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꾸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지. 아니 그리고 이인자 의원이 나서가지고 난리치고 배현진 의원이 그랬을 때 우리 또 박찬대 왜?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15분 동안 해정하고 난 다음에 입을 닫아라 열어라 그것 때문에. 예, 사과했잖아요. 야, 왜 사과를 하죠? 먼저 왜 사과를 의사진행 하죠? 발언하면서 괴롭히고 방해한 사람 도대체 어디 갔는데 중간에 자기 발언할 기회도 아닌데 끼어들고 난리쳤잖아. 우리도 진행하시다 보면 막 누가 끼어들면은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서 뭐 예. 어떻게 이제 찬스를 보고 그렇죠. 딱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앵그리 배우님 박찬대는 마침 도대체 왜 뽑음이 나왔네요. 게다가
아빠가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런 말 했을 때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일단 물어봐야지. 아이고. 민주당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럼 뭐 이재명 대표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를 인정하시는군요. 이 얘기를 쌍장하는 사람이 갔었어야 나갔어야 돼. 되죠.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답답해, 아쉽고. 답답해. 네. 우리 저 김종대 의원이 맨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 못 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법사위에서 했던 이야기가 공수처에 가서 똑같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 못합니다. 묵비권 행사하고 뭐 그런 게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계속 맞아요.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도다리필처럼. 근데 뭘 공수처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7월 중순에 경찰이 중간 보호라고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이걸 특검을 거부한다? 저는 이거는 정말 저희가 매일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국민들도 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하시는지. 게다가 네. 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보고 나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건 다 이미 다 가이드라인 주고서 너네 어떤 식으로 대답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본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진석 실장께서. 아니 일단은 뭐 정진 실장이 오늘 사실 얘기했던 이제 정책의 맥락을 보면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뭐 일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그 맥락 굉장히 비슷해서 그동안 이 정진석 실장이 이 모든 것을 짜 맞췄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언이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 얘기할 때 뭐 이전부터 뭐 정 실장이 뭐 이게 내가 보기에는 계속 짜놓은 전략을 계속 반복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늘 발언들이 딱딱 맞는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그 어감이나 뉘앙스에서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그 김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비호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그 정점에는 퍼즐에 김 여사가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김 여사와 굉장한 어떤 상당히 이 정 실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계속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그 운영위의 오늘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미숙했다 하고 답답해서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 지금 정진석 실장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이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정진석 실장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에 대통령과 국방당국의 통신통화 소통은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훈련 등등 이렇게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매우 정상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이건 정상적이 아닌데 아니 그렇게 안보 현안이 많고 정말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정말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합니까? 대통령 개인 폰은 안보에 그냥 즉방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다 해킹하고 이미 다 그 전화가 북한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국방부 장관하고 전화해, 여기로 전화해, 저기로 전화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안보 현안이 문제가 되면은 왜 국방부 장관은 출장 가서 쓰잘데기 없는 뭐 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때 정청래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보에 이거 보세요. 위협이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안보가 문제되고 정말 위기 상황이었으면 이종섭 전 장관은 왜 그때 거기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봤어요. 그래. 법사위에서 물어봤을 때 네. 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저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날씨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북한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북한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라 그랬어요. 예. 입법청문회 할 때 들으셨잖아요. 다 들었죠. 안보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탄도미사일 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북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밀착하면서 서로 간에 얘기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했었어야죠. 근데 왜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때 했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 스스로가.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무슨 안보 갖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야 되고 또 하나 대통령은 왜 휴가 갔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8월 2일에 휴가 갔을 거 아니에요. 왜 개인 폰으로 네, 휴가 가가지고 그러면 휴가는 왜 갔으면 왜 개인 폰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급박하게 뭐 1시간 동안에 몇십 분 동안 통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안보 현안이 정확히 무엇이었냐?
물어봤었어야 되니까 안보 위협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순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한다는 걸 드러나게 하는 게 가장 목적인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안 하는데. 아마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해킹한 북한이 네. 해킹이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며. 그 개인 편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북한 해킹이 나는 문제도 아니고 되게 아니, 웃긴 게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을 다 해킹 당해가지고 미국에 도청 다 당하고 그래도 막 고맙다 그러고 형님이라 그러고 좋아했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저도 네.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네. 아니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안보에 긴박한 현안 때문에 했다 그래서 휴가가 아니었던가 오늘- 찾아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하루 오늘 일날 답변이 네, 해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휴가 중에 개인 전화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문영에서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 얘기도 아무 안 얘기 안 해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진실을 알려면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 해킹한 그쪽에다가 그 통화 기록 좀 있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러니까. 국가 안보다. 그러니까 우리 김미아 선생님처럼 너 네. 왜 비아폰 썼니? 응. 너 왜 거기 가가지고 그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 얘기 안 했다던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했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또박또박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했겠지. 국가 기밀이라 기밀 보안상에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랬겠죠. 네, 아, 맞아요. 우리 전술은 이미 다 들킨 거 아니야? 전쟁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아, 얘기예요. 말도 안 되시는 거죠. 정말 속상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 정 실장이 한 건 얘기 중에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그 뭐 이른바 외압 실체가 뭐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 그 뭐 전원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실체적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고 지금 그동안 정황들이 너무나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실 여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서로 간에 이런 공방만 계속되지 않겠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로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올해 끝나봐야지 안다요 이런 얘기하고 선물 포장도 뜯지 않고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왜 우리 와이프가 박절하게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 것만 보더라도 혹은 옛날에 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반박이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반박에 재반박 이런 질문을 못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순간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대통령실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머리 좋게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을 못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유정 의원이 800-7070 이 번호 챗GPT, 구글 거기 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안보 사항이냐? 아니 제대로 좀 그거 10개, 하셔라. 10개만 뭐 공개돼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 나머지는 공개 안 했다고 또 그런 얘기했죠. 시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런 시대에 그냥 여기저기 전화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 비서실장이어도 방어에만 급급하실 게 아니라 국민 감정이 지금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현재 80만이 80만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하도 그 뭐 청원이 많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3시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해요. 예, 지금 보세요. 서버 접속도 안 돼요. 저렇게 조금 아까 우리 PD가 들어가서 어렵게 들어가서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예, 네. 5시 기준에 그것도 뭐 3시 막 50분 정도 대기를 하고 막 이래서 저런 그때만 해도 상황이거든요. 83만이었는데 네.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우리 댓글 주신 보니까 84만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혼나고 있어요. 왜? 이종성 씨가 민주당 의원님들 잘했는데 적당히 좀 해요. 왜 자꾸 뭐라고 해요? 이러시는데. 아니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기대가 컸고 예, 예.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잘하시라 이런 이거 얘기입니다. 며칠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겠죠. 예, 계속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죠. 예, 끝날 끝난 겁니다. 끝난 걸로 운영위는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운영위는 예. 하루 만에 끝나는 예, 거. 소집해서.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다른 거 계속해서 운영위는 이제 그 일반 상임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소집하는 거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쉽다 진짜. 예, 이제 끝난 여러 마지막 가지로. 기회 날린 거예요.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쉽네요. 음. 아유, 여하튼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좀 막- 물어봤었어야 돼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주당 근데 그것도 의원들이 못 물어봤나? 그런 거 안 물어보지 안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오늘 탄핵 얘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정진석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성원이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다. 물론 전원치 씨 그렇지. 같은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 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이렇게 됐겠느냐. 이런 거 좀 물어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제가 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민주당 의원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럼 뭐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가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아까 뭐 루즈벨트 대통령도 얘기하고 뭐 레이건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다 커다란 국가의 일. 예를 들어서 뭐 공공 뭐 사업을 하는데 대공황 시대에 그렇죠.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국가가 하겠다 하고 이제 반대의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고 뭐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뭐 이런 그거 있잖아요. 왜 흑인들에 네. 대해서 뭐 굉장히 차별 대우를 했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커다란 네. 거에 대해서 거부권이지 행사하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아니 내 부인이나 내 가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니죠. 미국의 그 링컨 다음에 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거부권 60건 연속 행사했다가 탄핵까지 갔어요. 그래요. 예, 탄핵까지 당하진 않았지만은 하원에서 탄핵 통과돼가지고 거의 탄핵까지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정한 이 법을 마구잡이로 거부권 행사한다. 이거 탄핵가 맞아요.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에 대통령 3번 탄핵당했대요.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에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이 있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병 특검법하고 방송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네요. 네, 어떻게 지난번에 될까요? 이제 법사위 일소위 통과됐기 때문에 내일 뭐 무난히 이제 결국은 숫자 싸움이니까 통과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요? 네. 국힘이 뭐 필리버스터로 일정을 방해할 가능성 때문에 좀 땡겨서 뭐 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항상 머리 쓰기, 전략 쓰기 나름인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운영위원장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국회의장의 역량이 또 내일 한번 발휘되는 그런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어쨌든 그래도 3일 내내 계속해서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봐야 되겠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뭐 지난 21대 국회에도 여러 차례 사용했었는데요.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서 무력화 전략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한 3분의 1 재석위원들 그렇게 시작되면 나중에 5분의 3 정도로 해서 아무래도 이것을 좀 이렇게 전략 삼아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도훈 홍보수석이 운영위에서 뭐 그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진표 우리 누굽니까 전 의장께서 의장. 전 의장께서 언론에 그 이후에 인터뷰한 걸 다 찾아봤어요. 동영상도 보고 역시 그랬어요. 사회자로서의 네, 네. 역할을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공부만 하시네요. 네,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일찍 오십니다. 진짜 네. 공부만 하세요. 예. 네. 근데 김 의장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은 내가 이것은 사실인데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내가 회고록에 쓴 거는 내가 미안하다 그것은. 그러나 바라보는 시선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0.001%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대통령이 인식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서 이 보좌하는 분들이나 또 대통령이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잘 가시길 바라면서 내가 이런 걸 썼다라는 거지. 그렇죠. 나 이거 아니야. 나 윤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장이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책에다 썼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이거는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지. 그 대질 조사해야지. 그거 재밌겠네. 대질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박홍건 그 당시 원내대표가 메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에 깜짝 놀래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메모 같은 게 다 있었잖아요. 그 메모를 다 보여주면서 뭐가 아니라는 거냐? 그럼 아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대고 그럼 뭘 말했는지 정확히 해라. 그랬더니 독대를 오래 했는데 독대인데 오래 했는데 뭐 말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외국의 조치 정확히 뭐냐 그랬더니 뭐 다방면으로 수사를 잘해보라라고 했다. 이 한마디 하느라고 그렇게 오래 했느냐? 이것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은 박홍근 원내대표랑 김진표 의장은 그 당시에 공개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점에 그래요. 대해서는 우리가 네. 그 얘기를 이게 했죠.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네, 진논쟁에 휘말렸는데 그 정치가 당시 그런 건가 공개하고 그렇지. 그랬었으면요 이태원 특조법이 정말 쉽게 통과됐을 텐데 난 김진표 의장이 이걸 뻔히 알고 자기 말대로 윤석열이 이걸 음모론으로 뒤집어 씌운다는 거를 근데 특검법만 올라오면은 계속 공정성 따져가지고 시간 협치하라고 질질 그러고. 끌어가지고 그럼 김진표 의장은 뭐냐 이거 난 그게 더 이상하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기가 야당의 원내대표였는데 그 말 듣고도 그냥 가만히 넘어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국회의장이 그렇게 협치해갖고 와라 타협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 당신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느냐 그래. 이러면서 말을 해줬어야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여하튼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말 국민들에게 증명하시려면 고등학교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렇죠. 경질하셨었어야죠. 그 맞아요, 시점은 맞아요. 지났다 해도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밝혀졌잖아요. 뭐 다 음모론 같은 것도 밝혀지고 그 한 달 뒤에 또 김진표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 안 지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쓰잘데기 없이 뭐 근데 그때 뭐 가면 쓴 누군가가 뭐 뭘 바닥에다 뭘 뿌려가지고 넘어졌네 어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말이 다 나왔는데 그것은 한 달 전에 이미 그게 다 이미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무혐의 처분 났었던 거고. 근데 그 타임에 대통령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살펴봐야 된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용석 윤석열이 매일 본다는 강용석 채널에서 안진걸 배우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말이 한 그건 사실 지금이라도 강용석 수사를 해야죠. 명예훼손이 뭐 친고죄는 아니잖아요. 그 사실 수사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게 전해 들었는지 해가지고 사실 강용석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희재 대표는 강용석 씨하고 친했지 않았었어요? 제 태블릿 옛날에 사건의 그랬지, 옛날에. 제 태블릿 사건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래요? 예, 제 사건 그랬었죠. 변호사였는데 네. 근데 왜 틀어졌어? 변호를 하면서 네. 저쪽 JTBC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강영석 변호사가? 제가 결정적인 조작 증거를 잡으니까 어. 포기하라고 저한테 압력과 해유를 행사하는 거 보고 강용석이 아. 아마 여러분들 여자 아나운서 모욕 사건하고 네. 박원순 시장 병역 비리고 잘못 찔러가지고 완전히 폐인된 사람을 살려낸 게 JTBC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아마 구속영장이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막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강용석이 전화 와서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윤석열 그 앞잡이하는 그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정식으로 선임했는데 강용석이 전화 와서 제가 무료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급하니까 도움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JTBC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 강용석은 그래서 그 첩자로 들어와 첩자로 이건 나중에 제가 변호사 윤리로 인해가지고 강용석은 이제 자격증 박탈시킬 겁니다. 무료의 탈을 쓴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너무 오늘 또 새로운 안타까운 일이네 네. 진짜. 예. 세상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네. 제 재판의 변호사가 한 명은 윤석열 앞잡이, 하나는 JTBC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운영이 그 하는 걸 보고 보수 쪽에서는 반응이 너무 신났다 그러던데요. 봐라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 정진석 저는 안 잘했다. 봤는데 네. 뭐 그렇겠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부부에게는 칭찬 들으셨을 거다. 맞아요. 그러나 국민 눈높이는 아니었다. 예. 자, 그러면 국힘 전당대회도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네.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3대1 구도 신경전이 계속 과열 중이던데. 이게 제가 이제 네. 사실 운영이 안 보고 이걸 제가 네.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제는 그 공격의 선들이 넘어서서 이제 원희룡하고 한동훈하고 결국 이제 박근혜 탄핵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래요? 거의 이제 뭐 내전 상황으로 가는구나.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원희룡이 계속 이 한동훈에게 너는 조만간 윤석열 탄핵을 할 사람이다. 넌 배신자다. 넌 유승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희룡은 박근혜 탄핵 때 유승민보다도 더 먼저 탄핵을 찬성하고 더 먼저 움직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 민주당 쪽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탄핵 운동했기 네, 때문에. 그 한동훈 쪽에서 야 네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한동훈 얘기는 나는 최상병 특검을
부드럽게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변협이 추천하는 특검 검사가 와가지고 슬쩍 마사지를 해서 윤석열을 살려내겠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쪽에서는. 너 원희룡아 너같이 최상만 특검을 그냥 무작정 막다가는 진짜 여론이 약화해서 박근혜 탄핵이 될 수 있다. 저는 한동훈 얘기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몰려버리니까 원희룡이 너는 박근혜를 조작날 조사해가지고 35년을 구형한 놈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김영철 이제 검사 특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저도 지금 뭐 도와주고 있는데 그 김영철 특검의 가장 핵심이 장시호 녹취 위증교사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영철이 장시호에게 박근혜 관련, 이재용 관련 막 거짓말을 시켜서 검사가 이제 박근혜를 뭐 구속하고 이제 구속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김영철의 직속 상관이 특검사 한동훈이었거든요. 이걸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상현이나 원희룡 선에서 이 김영철 특검이나 막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영철 검사 이 탄핵 특검을 이쪽 이 민주당 주류 국힘당 보수 주류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국이 되면은 사실상 제가 원래 바라는 대로 이 범보수가 이 한동훈을 죽이려다가 윤석열 정체성, 윤석열 집권의 정체성까지 이제 무너뜨리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변희재 대표도 여기 연결돼 있죠. 기평이 그 저기 고소 당했어요? 누가고? 아니 그 검사한테. 아 김영철 고소했죠. 예, 민영사 고소했었죠. 예, 저는 이제 일찌감치 김영철을 제가 고발해놨고. 아 서로? 예, 저는 2년 전에 고발했어요. 아 쌍방이 김영철. 있었어요? 예, 쌍방이 2년 전에 고발했어요. 근데 이거 뭐 저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거. 아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핵심 주류는 유탐사 쪽이에요. 이제 저는 유탐사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졌어? 아니죠. 유탐사가 이제 이 답변서를 냈어야 되는데 네. 변호사 선임이 안 돼가지고 아직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고기일 나오면 그냥 의견서 내면 돼요. 다시 그래요?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유탐사가 낸 줄 알고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먼저 내겠다 해서 전 내일 냅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예. 아니에요. 예. 우리 같은 뭐 그게 답변서를 안 내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안 내면 재판부에서 선고기를 잡아버려요. 근데 선고기일 하루 전날까지 답변서를 내면 그 선고기를 없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7월 제 생각에 7월 한 말 정도면은 김영철 이제 검사 탄핵인데 어허. 청문회를 하겠대요. 청문회. 제가 지난번에 마치 이제 최상병 건도 특검인데 청문회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제 김영철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이 탄핵안을 청문회를 열면은 장시호가 나와야 돼. 장시호가. 그 장시호 나오면은 거기서 아마 장시호가 했던 거짓말 등은 막 엉켜가지고 아마 그 지난번 최상병 법사위 청문회보다도 더 폭발력 있는 이 청문회가 될 겁니다.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네, 변희재 대표가 배신의 정치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너무 구태 같지 않아요? 옛날 너무 구태스럽죠. 너무 근데 자주 저는 보던. 아까 이제 그 변희재 대표 말한 것 중에 하나 더 연장해서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1대3으로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요?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7월 20 며칠날 23일인가 그때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특검을 7월 특검하겠다고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같이 나서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안이 민주당 주도로 해서 통과가 먼저 된다고 칩시다. 자, 이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대통령하고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특검으로 서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게 되면 한동훈 특검을 하는 와중에 본인에게 뭔가가 또 드러날 게 있지. 불리하게 나올까? 이거를 좀 보면서 그렇죠. 내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본인 것하고 연결이 안 되는 한동훈만의 특검 있잖아요. 그 뭐 자녀 문제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고발사주. 근데 고발사주권이 들어가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그 딸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것만 건드린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그러면 특검이 통과가 되는 거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런 쪽에서 보자면은 땡큐죠. 그러면 한동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쓰러질 수가 있는 저는 거죠. 그거는 전혀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은 범죄 공동체예요. 지금 김영철 특검의 당시에 특검제 4팀의 범죄인데 그 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쓰러지면 윤석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윤석열 죽으면 한동훈 죽게. 이거는 거부권 그러니까 행사할 거다. 당연하죠. 예, 이거는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하고 관계와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는 차원이 달라요.
아, 같이 수많은 나쁜 짓을 같이 했던 이런 인간관계인데 어떻게 윤석열 한동훈 죽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원희룡보다 이제 더 세게 나온 사람이 윤상현 탄핵무효 쪽이니까 네. 이제 한동훈의 조작날 조사를 구체적으로 다 짚을 겁니다. 윤상현 쪽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윤석열도 제발이 그게 가만히 못 있죠. 사실은 한동훈은 서로. 윤석열의 똘만이었지 조작날 조사의 주범은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권여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에서 야 한동훈을 조작날 조사로 한다 하는 순간에 윤석열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둘이 더 뭉치게 돼 있죠. 둘이 더 뭉치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한동훈과 나머지 3명의 싸움은요 윤석열과 관계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너 그거야. 어디서 문재인 정권에서 막 검사 똘만이 했던 게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참는데 너까지 못 참겠다 이 정서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수 내에서의 그 세력 다툼에서 볼 때는요 결국 윤석열 한동훈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을 만약에 발의해가지고 뭔가 한다면 그 내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가 서로 척을 지게 만들 수 있는 사실은 특검법의 내용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이제 변 대표는 그게 포인트구나.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결국 둘은 뭉친다. 이제 이게 사실은 변 대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좀 곤란하게끔 만들어 줘버리게 된다면 이게 약간의 조금 어부지리 비슷하게 뭔가 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머리를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머릿수 시간에 차라리 김영철 탄핵 특검을 차라리 보수하고 협업하는 게 훨씬 그런 머리 쓸 생각이 할 시간에 왜냐면 둘은 뭉치니까 보수 쪽하고 김영철 특검 청문회를 협업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협업을 하라고. 훨씬 빠를 거예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네. 왜냐면 변희재 대표한테도 그게 또 유리하니까 그죠? 일단 그걸로 이제 지금 현재 이 운영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한 20% 남짓한 이 극강의 이제 노년층 보수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 빗장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 빗장 수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탄핵 가려면. 근데 네. 이 건이 빗장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 향해서 원희룡 저 후보가 민주당원이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뭐 난리예요 서로. 근데 권희룡은 박근혜 탄핵 때 자기는 민주당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원희룡은 더 이상 한동훈하고 말싸움은 되지가 않고 네. 차라리 그렇죠. 윤상현이 네. 할 말은 좀 많을 거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윤상현 쪽에서. 이제 그래도 윤상현이 너무 인기가 없고 그러게. 지금 용산에서 원하는 사람은 존재의 원희룡이고. 지금 그렇지. 근데 제가 지난 좀- 주말에 그 TK 쪽에 전 국회의원 분을 이제 만났었는데 네. TK 분위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여차하면 한동훈으로 몰릴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해도 너무 못해서 보수 안에서 그런 얘기가 너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대구 쪽, 경북 쪽 분들 지금 옛날 같이 또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동훈 생각보다 못할걸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저기 권대희 본부장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한동훈 검색량이 뭐 3배까지 격차로 벌어지고 영남권에서 여기 뭐 선두를 유지하고 위대운이 있고 역할이에요. 근데 바뀌었다. 이 검색량 빅데이터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한동훈의 정체를 자꾸 이제 까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마 보수 유튜버가 아까 얘기한 강용석부터 신혜식 일제히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데 잊어버렸던 한동훈의 과거를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로 나쁜 걸로 나쁜 걸로. 네, 그 찾아버리죠. 그래서 검색량이 많아졌다. 엄밀히 말하면은 보수 노년층이 네. 박근혜를 35년 구형한 게 한동훈이라는 걸 거의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특검은요, 이 한동훈 윤석열 둘 다 마찬가지인데 특검은 법에서 임명한 특검과 특검보만 검사합니다. 특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파견 나간 수사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형을 할 자격이 없는데 한동훈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가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임무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앞장서가지고 한마디로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자기 충성심을 보여준 거라면 그걸로 출세했거든요 한동훈이. 근데 이거를 보수가 다 모르고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처음으로 까발리고 있는 거죠. 일면 지금 저기 이해가 조금 가는 게 홍준표 시장이나 거기 그 저 경북지사 지금 홍준표가 예. 얘기하는 게 정확히 보수 정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 만나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인을 보내는데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검색량이 많아진다? 그럼 그건 네, 안 좋은 이제 막 건 찾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근데 찾는 그게 거. 아니라 수도 지금 있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또 자기 팬층이 되게 두꺼워요.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 보수층에서는 55%가 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7%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높은 건 확실해요. 네.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는 한동훈을 공격해야 되니까 검색을 많이 하고 나쁜 거 찾느라고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한동훈을 칭찬해야 되니까 검색을 많이 하고 이래서 검색량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결선 투표에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다라고 해서 어디안이 계속 나왔는데 네. 요즘은 그게 조금 애매해졌다, 좀 위험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네. 지금 용산에서는 무조건 한동훈만 결선에 안 나가게 해라. 과반이 안 되게끔 나머지 중에 사람을 더 늘려서라도 어쨌든 표를 좀 뺏어오고 분산시키자 이게 요점이고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엔 나경원보다는 원희룡 하고 그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요번에 관건으로 이제 갈려진다는 거죠. 용산의 힘이. 네, 용산이 그러면 용산이 주저앉히는 거니까 한동훈을.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영남권에서 이렇게 만약에 한동훈이 인기가 있다. 그 뭐 당원들이 한 40% 몰려 있다면서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TK 정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나 이철호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방에 그래서 막는 서가지고 거구나. 막는 건데 또 뭐 건대 본부장은 사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로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TK 쪽에서 어쨌든 한동훈은 안 된다 이 정서가 되게 저 세다고 아마 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 정광훈 목사 세력이 네. 영남권으로 들어가서 뭐 전당대 때까지 이제 한동훈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보수의 이제 주류 정통 세력 뭐 그런 사람들 뭐 아니면 올드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한동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보수 당권 한동훈 뺏기면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내전이 되게 내전을 하다가 이렇게 좀 덮거든요. 잘못하면 그릇 깨지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릇 깰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전당대 뭐 이렇게 차에 타시고 뭐 얘기하는 건 봤어. 자, 그러니까 이게 아니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윤석열인데 어찌 보면 보수가 스스로 자기 기만을 한 거죠. 박근혜뿐이 아니라 저도 감옥 갔어요. 윤석열한테.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제가 알죠. 갔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200명의 보수인사 감옥 보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근데 그런 사람을 보수가 대통령 만들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홍준표 말대로 야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야. 근데 그럼 우리가 다음에 또 한동훈을 섬겨야 되냐? 이건 못 참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당시 박근혜에 대한 모든 이제 이 탄압과 수사를 한동훈이 했다고 덮어 씌우다가는 나중에 결국 윤석열까지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 했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에라이씨 윤석열까지 치더라도 이건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이러면은 이러면 내전이죠. 이건. 못 살겠다 가라보자 예. 이러면서. 아니 보수는 실제로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세희, 김소연이 이제 아웃됐잖아요. 뭐 저는 그 둘 정말 보수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현재 보수 정서는 결국 윤석열 한동훈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빼내니까 보수 운동 열심히 신의식도 그 아웃됐어요. 서류 심사에서 신의식도. 그랬죠. 네, 신의식 서류 심사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신의식 아예 탈당해 버렸는데 다 쫓겨나잖아요 지금. 신의 네,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이 모양인데 지금 한동훈 뒤에 진중권이 있어요, 김경률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보수는 그냥 쫓겨난다 이제 굶어 죽는다 이런 상황이죠. 그게 참 싸움이 어렵네. 이게 살아남기가 참 쉬운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최근에 다시 보수와 소통이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싸우려면 이게 뭐 약점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보수한테 이게 너무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마라. 계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놈들하고 싸우라고 제발 좀 막 그러면 무슨 한동훈이 되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올까 막 이런 자꾸 계산하니까 이 싸움이 못 해놓고 지금 뒤로 밀린 거기 때문에 현재 저는 보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6.25 그 사람들 말이 6.25로 때문에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네. 여기서 못 싸우면 죽는다. 떼주면 나간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우리 변희재 대표가 그 예전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만난 분이어가지고 지금도 아직 아기로 보여요. 이제 아직 장가 이제 새 신랑이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 보수 쪽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1등 정도 가고 내가 그 2등 정도 제가 지금 뭐 현재 그 위치가. 장외 세력에서 제가 그 정도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탄핵무효 나이도 운동할 때 제가 그 태블릿 조직에 제가 최고에 앞섰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나이가 어리거든요. 지금 딱 많이 활동하실 때지 사실은. 지금 어쨌든 저의 목표는 이제 보수들이 제정신 갖고 스스로 이 잘못된 대통령 만든 거를 스스로 해결해라는 애들이 앞장서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지난번 그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게 이제 생각하세요? 그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공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총선 패배 원흉은 윤석열이지. 그 한동훈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그럼 이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을 공격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책임을 죄다 한동안 덮어씌우고 있는데 그 모든 이제 뭐 나중에 장신 옥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총선에서의 뭐 공천 어쩌고 다 지역적인 문제고 윤석열이 맞죠. 근데 원희룡 씨가 오늘 윤석열하고 인정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를요?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이라고. 윤석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자기 그때 총선할 때 나, 원, 윤 얼마나 내가 쫓아다니면서 유세 지원 유세 해줬느냐 이러면서 옛날에 상기해라. 사진. 같이 찍은 같이 찍은 사진. 유세했던 네. 사진들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본인은 런종섭 때문에 망한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런종섭 그나마라도 살린 게 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지금 하고 나오잖아. 있는 저게 거잖아요. 네. 올린 거야 한동훈 좀 읽어주세요. 위원장이. 네. 예, 저기를 읽으라고요? 네, 페이스북 나경원 원희룡 원희룡 후보는 의원은 전국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윤상현 후보는 인천 선대위원장으로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선거 지휘를 맡았습니다. 저도 진심을 다해 이 세 분 당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가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서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기 33장이나 더 위에 더 있네 사진이. 요걸 올린 그 이유는 뭘까요? 변희재.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싸움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 유리한 겁니다. 이 한동훈 틀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총선 때 한동훈 최선 다했잖아요. 엄청 최선 열심히 다했죠. 했죠. 뭐. 그리고 한동훈 도와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다. 근데 좀 품위는 없었지. 그때 막 말도 함부로. 그렇지만 한동훈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 했지. 그래서 그때 몸이 한동훈과의 막 싸움은 망가졌을 거야.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저런 식으로 가면은 세 명 다 못 이겨요. 못 이렇게 이기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신의 아이콘이 나 아니다 너네다 이 그치. 얘기죠. 딱. 원희룡이 제일 찔릴 거예요. 여기서. 맞아요. 뭐 나 적극 도왔더니 그들이 이제 와서 나를 공격한다? 그렇지. 꼬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희룡을 배신했고 둘러서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금기시됐던 한동훈이 박근혜 35년 구형했다는 걸 까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초반 레이스는 어대한으로 이렇게 쭉 갔지만 경주는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의 러닝 메이트로 뛰고 있는 그 인요한 의원 요거 어대한 다 믿지 마라. 나중에 깨진다. 그리고 지금 그 저기 뭐 한동훈 검색량이 올라가고 뭐 1위다 하는 거 그거 다 허수다. 아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서나부당도 그때 그랬어요. 데이터. 빅데이터 검색량이 엄청 기억나.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네. 어때요? 근데 저는 그쪽 이 임요한 씨도 변수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변수는 저는 김영철 이 특검 청문회가 언제 가셔야 되냐요. 만약에 7월 13일 이전에 이게 가셔야 되고 막 증인 신청이 가기 시작하면요 한동훈 직격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검사 사인 탄핵 특검을 이 전당대회 이전에 하냐 이후에 하냐가 이 전당대회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중요한 변수예요. 그거를 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아까 조금 그러니까 네. 그 김영철 특검이라는 게 장시호 녹취에서 튀어나왔는데 장시호 녹취 내용이 뭐냐면은 특검제 4팀 아까 했던 유성민 한동훈 때 특검제 4팀이 장시호에게 박근혜 이재용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영철이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로 김영철 위에 직속한 거는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피해갈 수 없고 한동훈은 장시호하고 또 고등학교 선후배예요. 그래서 장시호한테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탕수육 사주고 뭐 다 터나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터지면은 한동훈이 주도해서 박근혜 수사를 위증 기소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상 치명상이죠. 이거는. 지금 그 저기 행복님이
사회자가 킥킥 그러면서 패널을 나이로 하대하려나 이랬는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우리 과거에, 네.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어. 인연이 참 네.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때만 해도 참 그 애기 왜냐면 이렇게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제 그때 나이로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느덧 저분이 장가도 가고 지금 나이도 이제 지긋해서 지난번에 300살. 물어보니까 네. 아 제가 한 2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한참 일하실 나이지. 그런 이야기지. 제가 뭐 변 대표 근데 내가 언제 보수서는 이제 그때도 2위였어요. 그때도. 아, 그때도? 네, 그때도 정광훈이 이기고 아, 그래? 그때 난 애기 별로 잘 안 바뀌어요. 보수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뭐가 일이라는 스타가 거야? 없어, 영향력이 아니면 그, 영향력이죠, 뭐 외향력이. 영향력. 영향력이.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 때 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운영위의 그 운영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속상했던 얘기들도 했는데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 속이 시원할 거다. 근데 하는 민주당은 조언 같은 거. 민주당 사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입법 청문회 할 때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위원장을 위시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워낙 최일병 특검 관련해가지고는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 하기도 편했고 국민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도 했고 제보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게 있었었던 것이고 그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들이 7개를 벌써 국민의힘이 이제 가져갔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 기세를 꺾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회의 자체를 잘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비토를 그래, 놓고 망가뜨리려는 주저앉혀야지. 거잖아요. 맞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저는 잘할 거라고 믿어요. 네. 근데 다만 실제 국민의힘에 뭐 초선 의원들이 됐다기보다는 많은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노하우 같은 것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성실성.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상대방이 무슨 행동할지 뭐라고 대답할지를 뻔히 다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재반박하고 제주신문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차곡차곡 대응하기만 하면 되고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운영위원장이나 뭐 다른 위원장들 위시해서 본인들이 그 상임위원장 자리 맡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잘하고 있는 애가 과방위원이에요. 네.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간사나 이런 분들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과방위 있는데 법사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방위에 있는 그 2명의 방통위원들이 이 5명 체제 중 2명이서 지금 하면서 엉터리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2명의 여성들이 엄청나게 잘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분들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워낙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에 대한 정서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지금 잘하고는 잘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는 조금 더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으니 네. 앞으로 조금 더 잘해라. 좀 더 성실하게 해보자. 이제 이 얘기죠. 네. 우리 장시호 얘기 아까 했는데 왜 또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가 방송을 듣지를 않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공수처 장소 예, 포함. 장소 네. 그것만 소환 해야죠. 조사한다. 그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 녹취 관련해서 김한매 대표라고 저쪽에 이제 진보 촛불운동가가 유진교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저는 이미 2년 전에 고발을 놨고 장시호에 대해서. 근데 장시호가 작년 12월에 태국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녹취로 따지면은 김영철 검사가 너 태국에 가 있으라고 시켜서 태국으로 도주를 갔는데 태국에 있어 버리면은 이게 거주가 불안정하고 실제로 장시호 거주지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태국에서. 그래서 야 이거 도주 아니냐 이러면 체포해야 되지 않냐 이게 나올 때 장시호가 LA로 옮겨버려요. 자기 아들 집에. 근데 LA라는 곳하고는 이제 굉장히 한국이랑 이제 가까운 건 아닙니까? 따지면 거리가 멀 뿐이지. 네. 다 연결돼 있고 네트워크들이 아들 집에 있으면 거주지가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주가 아닌 걸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LA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가 장시호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가 됐고 장시호가 카톡이라는 것들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와서 수사받고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제가 볼 때 김영철이나 한동훈은 장시호가 들어오는 걸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지금 이제 자기는 부정을 하는데 저하고만 재판이 3-4개가 걸려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김영철 특검 청문회 국회가 있죠. 이걸 다 나와야 돼요, 장시호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태국에 숨어 있으면은 뭐 몇 년 숨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너무 빨리 들어왔죠. 너무 빨리 들어왔고 이러면 줄줄이 끌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판부도 바로 움직여서 장시호 이제 출석 명령 내리고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장시호는 결국에는 자백을 할 거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위증교사라는 거는 위증을 시킨 쪽이 훨씬 더 중대 범죄고 시킨 쪽이 특별검사 파견 수사관이라는 한동훈이라는 막강한 권력자고 자기는 구속된 피의자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무죄까지도 받을 수 있을 정도 돼서 빨리 자백을 하는. 그 태블릿 예. 등등 다 모든 위증인들 다 모두 뭐 이재용 관련된 거 다 그랬을 때. 근데 만약에 계속 저쪽으로 같이 있으면 나중에 공범이 되잖아요, 공범이. 네. 그러니까 장시호는 도주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눈치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자백을 터뜨려서 면죄를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수처 수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했고 아직 이번에는 이 적당히 그냥 좀 했어요. 근데 아직 줄줄이 소환할 거 아직 더 남았어요. 장시호 수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동훈은요 지금 이 전당대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아마 무시무시할 거예요. 장시호 입에서 예를 들면은 한동훈 시켰단 말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한동훈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경 써야 돼. 조선일보 인터뷰 이상한 게 나갔는데 한동훈이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1년 6개월 동안 범죄자라고 얼마나 낙인 찍었습니까? 심지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이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건데 아예 자기가 그냥 뭐 법정 구형문을 읽듯이 그냥 이재명 대표를 단죄를 하고 이러더니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설득을 당하겠다 자기가. 설득을 하겠다도 아니고 설득을 당하겠다. 조국 대표 만나서 같이 정치하겠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김영철 특검이나 이런 거면 자기 죽으니까 야당에다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는 겁니다, 이거. 네. 여하튼 오늘도 처음엔 막 확 흥분했었는데 이제 평정심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제 잘해봐야죠, 그죠?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저희 스픽스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문자도 많이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도움 주시는 분 탑클래스 온리 유 여기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이쪽 가난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힘을 내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1 화상 수업 명문대 출신의 맞춤 과외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02-597-3960 그죠? 네. 저 잘하죠? 네, 좋습니다. 597-3960. 네,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권대희 본부장 왔으니까 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아니고 나 이렇게 할래. 이걸로 하려고? 맘대로. 사랑한대 이겁니까? 역전의 네.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